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네, 백담사,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총 4개의 암자와 사찰을 돌아볼 수 있는 설악산 오세암 코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설악산 오세암 코스는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영시암을 거쳐서 오세암까지 오르고요. 그리고 봉정암을 거쳐서 소청대 피소, 중청을 거쳐서 대청까지 올라가는 코스인데요. 사실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코스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구곡담 계곡 코스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코스를 굳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아마 뒤에 보시면은 제가 왜 그렇게 설명해 드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총 거리가 12.2km로 편도만 오르는데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정상까지 안 오르고 봉정암까지만 오른다고 해도 한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정말 긴 코스이고, 그리고 중간에 업다운도 있고 가파른 곳도 많아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험한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러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되도록이면은 등산화를 신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접근성은 백담사 입구 터미널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풍경은 봉정암까지는 크게 볼 것이 없는데 봉정암에서 보는 풍경이 진짜 멋있고요. 봉정암 이후에 소청, 중청, 대청에서 보는 풍경이 모두 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아름답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옆길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별로 추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찍어온 사진 몇 장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내설악 만경대인데요. 내설악 만경대는 사실 정규 탐방로가 아닙니다. 저는 실수로 들어갔습니다. 네, 자세한 건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내설악 만경대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는 좀 실수로 들어갔는데, 네, 자세한 건 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멋있죠? 근데 실수로 들어갔는데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오세암 사진이고요. 오세암에서 봉정암 오르는 길에 오른쪽에 용화장성입니다. 그리고 봉정암 사리탑 부근이고요. 봉정암 사진입니다. 봉정암 사리탑에서 찍은 용화장성. 네, 이거는 봉정암 오르는 길에 찍은 공룡능선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풍경이 공룡능선이죠. 아유, 봉정암 사리탑 전망대에서 찍은 공룡능선의 모습입니다. 봉정암 사리탑의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진짜 멋있습니다. 제가 백담사 계곡편에서도 설명해드렸지만은 진짜 봉정암 사리터가 정말 멋있습니다. 설악산에서 가장 풍경이 좋은 곳 뽑으면은 한 3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진짜 멋있죠? 네, 이거는 소청대피소에서 바라보는 용화장성이고요. 네, 그리고 중청에서 바라보는 대청봉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명해드릴 코스는요,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영시암을 거쳐서 오세암을 거쳐서 이렇게 봉정암까지, 여기가 봉정암이거든요. 봉정암까지 올라서 소청대피소, 소청, 중청, 대청까지 오르는 코스인데, 제가 이전에 백담사 계곡 코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백담사 계곡 코스도 똑같고요. 다만 영시암에서 봉정암을 가는 길을 이렇게 돌아가느냐 혹은 이렇게 돌아가느냐 차이일 뿐입니다. 제가 별로 추천을 안 한다고 한 이유는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쉽고 더 예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 그리고 봉정암에서 대청봉까지는 백담사 계곡편과 겹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만약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백담사 계곡편을 보시면은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찾아가는 길은 여기 백담 매표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백담 매표소에서 백담사까지는 6.5km인데요. 걸어오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버스가 운행이 합니다. 2,500원의 요금이 있고요. 버스를 타면 15분 만에 도착을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백담 입구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동서울이나 속초, 춘천, 수원 등에서 직통으로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담사 시작해서 영시함에서 오세암으로 올라서 봉정암을 거쳐서 그리고 대청봉까지 오르는 코스이고요. 이 코스는 다를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봉정암까지 오르지 않고 오세암을 거쳐서 마등령을 거쳐서 공룡능선으로 이어지는 코스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는 안 가봤는데 제가 볼 때는 공룡능선을 타는 가장 쉬운 코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공룡능선이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 코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진짜 어렵습니다. 편도가 12.3이고 총 6시간 40분 국립공원에서 하는 기준으로 백담사에서 시작해서 영시암까지는 거의 평지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는 그냥 크게 힘들지 않은 일반적인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세암에서 2.5km 정도는요. 오르막 내리막이 계속 반복됩니다. 해발 한 850m 정도에서 오르막 내리막이 좀 반복되고요. 봉정암을 한 1km 남겨둔 지점에서 급격한 오르막이 시작이 돼서 봉정암까지 깔딱고개가 이어지고요. 봉정암을 지나서 소청 대피소를 지나 소청을 오를 때까지도 굉장한 깔딱이 계속됩니다. 소청을 지나 중청까지도 꽤 어려운 편이고요. 중청을 지나면 내리막을 살짝 내렸다가 대청봉까지는 한 20분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금 밑에 보이는 그래프가 오세암으로 올라서 백담사 9곡 계곡으로 내려온 건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업다운이 좀 있어서 이쪽이 더 힘듭니다. 코스가 너무 깁니다. 편도만 13km고 만약 저처럼 다녀오면 왕복 26km, 27k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가 너무 길어서 너무 힘들고요. 보통 체력으로는 당일 치르기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왕복하는 경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오색으로 올라서 백담사로 내려오거나 오른 다음에 오색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 오색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봉정암까지만 가서 이렇게 시작해서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만 가서 봉정암 보고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혹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내려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산행을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릴 기준은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는 간단하게, 그리고 영시암에서 여기 오세암을 거쳐 봉정암을 가는 길은 비교적 자세히, 그리고 봉정암에서 대청봉 올라가는 길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가 백담사 매표소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주차를 하시면 되고 주차 요금은 1일 8,0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스를 타시면 되는데요. 버스 요금은 2,500원입니다. 버스는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요. 올라가실 때는 왼쪽에 앉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풍경이 좋은 곳이 있는데 대부분의 구간이 왼쪽 풍경이 더 좋기 때문에 왼쪽으로 타시는 게 더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의 풍경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왼쪽으로 타시는 게 좋고요. 반대로 내려오실 때는 오른쪽으로 타는 게 더 좋습니다. 버스에 내리시면 여기로 올라가시면 되고요. 여기에 마지막 수세식 화장실이 있으니까 여기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로 올라가셔서 왼쪽으로 가시면 바로 산행을 시작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한 백담사를 들러서 갈 수가 있습니다. 백담사를 들을 경우 이렇게 백담사 앞 계곡에 돌탑이 유명하니까 돌탑을 보고 가시는 게 좋고요. 백담사에서 산행을 시작하면은 봉정암까지는 10.6km인데요. 영시암까지 한 3.5km 정도는 완전 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백담 탐방지원센터가 나오고요. 백담사에서 영시암까지는 이런 분위기의 길이 한 3.5km, 오르막 내리막이 거의 없어 편안한 트레킹 코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해발 500m 정도에서 나지막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한 1시간쯤 오시면은 영시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시암을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은요. 오세암으로 가는 길과 봉정암으로 가는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오세암까지는 2.5km인데요. 저희는 왼쪽 오세암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봉정암에서 소청은 어디로 가나 어려움인데 여기가 좀 더 어렵고 여기가 굴곡이 좀 있어서 업다운이 좀 있어서 여기가 더 힘듭니다. 참고로 긴 거는 그냥 수렴동 대피소를 통해서 봉정암으로 가는 게
조금 더 깁니다. 거리는 거의 다 비슷한데 여기는 계곡이 좀 예쁜 반면 여기는 크게 볼 것이 없고 그리고 업다운이 좀 있어서 이쪽이 좀 힘들고 더 볼 것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 둘 중에 한 군데만 가야 된다 그럼 수렴동 대피소를 통해서 가는 길을 더 추천을 합니다. 특히나 단풍철에는 진짜 아름답습니다. 영시암에서 오세암까지 2.5km는 특별할 것 없는 오르막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곡을 끼고 오르긴 하는데요. 계곡이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뭐 천볼동 계곡이나 아니면 구곡담 계곡처럼 엄청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냥 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해발 한 500 정도에서 해발 850 정도까지 꾸준히 치고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계곡이 중간중간 있지만은 크게 볼 것은 없는 곳이고요. 다만 저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 12일에 다녀왔는데요. 단풍이 시작되던 시기여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단풍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만약 단풍 시기에 맞추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10월 12일 정도가 꽤나 단풍을 보기에는 적합한 시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월 12일에서 10월 한 20일 정도까지가 굉장히 단풍을 보기 적합한 시기입니다. 좀 뒤에 보시면은 단풍이 굉장히 아름답게 물든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시암에서 1.4km 왔고 오세암까지 1.1km 남았는데요. 단풍이 굉장히 예쁘죠. 오세암은 참고로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묵으셨던 곳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백담사와 그리고 오세암을 오르내리며 지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영시암, 오세암 그리고 봉정암은 다 백담사 소속 암자입니다. 네, 이런 산길, 그냥 숲길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가 갔을 때는 단풍이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거를 12월 12일날 찍었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올 가을에는 정말 되게 좋은 곳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조금 산행도 많이 다니고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이 코스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서 제가 좀 비교적 시간이 지나고 요즘 좀 시간이 있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오세암이 한 600m 정도 남았는데요. 여기는 근데 진짜 아름드리 나무가 정말 큰 나무가 많더라고요. 이 나무도 정말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무가 정말 엄청 높고 한아름이 넘었어요. 이런 나무들이 한 수십 그루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르시다 보면은요, 중간에 오세암 가는 길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여기서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표지판인데 참고로 이쪽으로 가는 게 오세암 가는 길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보여요.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람이 다닌 흔적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올라와서 딱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살짝 내리막이어서 이 길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서 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꽤 험한 거예요. 사람 다니는 흔적은 굉장히 완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길을 잃었다고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풍경도 굉장히 좋고 꽤 험한데 사람이 다닌 흔적이 완연합니다. 중간에 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길을 잃었다고는 생각을 절대 안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연불을 외우는 소리가 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제 왼쪽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처에는 오세암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가는 방향이 아니라 뒤로 들리지? 절이 하나 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길을 잃은 것 같진 않은데 생각을 하면서 쭉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진짜 좀 험하구나. 설악산이어서 좀 험하구나 싶어서 그냥 올랐어요. 저는 여기가 좀 꽤 가파르고 꽤 험합니다. 암릉을 잘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꽤 힘들 거예요. 근데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풍경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올랐는데 풍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풍경 너무 좋다. 이야 진짜 풍경 좋다. 풍경이 진짜 멋있잖아요. 진짜 딱 가운데서 병풍처럼 산이 이렇게 다 둘러싸여 있는 게 진짜 장관이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진짜 여기가 용화장성이고 여기가 대청봉이고
진짜 멋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절이 왜 저기 있지? 누가 봐도 오세암인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일로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구나 싶어서 이 오랜만에 트랭거리를 켰죠. 트랭거리 켰더니 비법정 탐방로라고 떡하니 써 있습니다. 비법정 탐방로로 제가 올라온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법정 탐방로를 가지 말자는 주의예요. 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비법정 탐방로를 저 지정을 해놨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비법정 탐방로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오게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 이 풍경만 보고 가자 하고서 이렇게 멋진 풍경을 보다 왔죠. 근데 멋있긴 진짜 멋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실코 일부러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와서 여기 딱 써보니까 길이 없었는데 어디라는 거지? 내가 분명 화살표 보고 맡겨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서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길이 있었어요. 네, 이 길을 따라서 살짝 내려가서 한 5분 10분 정도만 더 가면은 곧 오세암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오세암이고요. 오세암 풍경을 얼추 보여드리면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 소리가 자꾸 앞에서 들려야 되는데 뒤에서 들려갖고 이상하다 그러고 올라갔었죠. 멋있죠? 네, 오세암이고요. 오세암도 남자가 예뻤어요. 네, 오세암에서 봉정암과 마등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화장실이 있습니다. 해우소가 있어서 해우소를 들르셔도 되고요. 마등령으로 빠지는 길은 한 5분만 올라가면은 곧 마등령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이쪽으로 올라가시면은 공룡능선이나 아니면 마등령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등령 삼거리로 이어지죠. 1.4km인데 조금 힘들어서 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봉정암까지는 4km인데요. 한 2.5km에서 3km는 계속 일반적인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됩니다. 네,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볼 것은 없습니다. 왼쪽은 공룡능선인데 공룡능선이 잘 안 보여요. 숲길이어갖고. 근데 엄청 예쁘죠?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단풍이 너무 예쁘게 물들었었어요. 저는 그래서 단풍이 좋았는데 사실 추천할 만한 코스는 아닌 것 같아요. 단풍 때는 좀 갈만합니다. 여기는 해발 860인데 한 1km 전까지 봉정암이 1240, 1250에 있거든요. 한 3km를 가는 동안 계속 800에서 900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또 내려갔다가 풍경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언뜻 이렇게 용화장성 비스무리한 게 멋진 게 보이는데 잘 안 보이고 네, 이 정도가 가장 좋은 조망이고 근데 단풍은 너무 예뻐서 단풍 예쁘다 싶은데 여기는 왜 좋은 거지? 계속 850이에요. 참고로 설악산은 꼭대기가 1708이잖아요. 아직 그럼 900m, 850m로 올라가야 되는데 왜 안 올라가지? 나중에 얼마나 가파라지려고 왜 안 올라가지? 그러다가도 단풍 보면서 또 아이고 예쁘다. 단풍이 참 예쁘네. 단풍이 진짜 예쁘네요. 보시다시피 주변의 풍경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뭐 공룡능선 어느 봉우리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보이기는 하는데 언뜻 보이고 풍경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세암에서 봉정암까지 4km인데 한 3km를 이런 길을 가야 돼요. 3km면은 빠르면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계속 850에서 900 계속 이렇습니다. 네, 살짝 올랐다가 계속 옆에 공룡능선이 예쁘니까 공룡능선 슥 확대해서 찍어보고 앞에도 보고 하는데 조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이 코스를 별로 추천을 안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대로 이 옆에 구곡담 계곡은 수렴동 계곡이나 구곡담 계곡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진짜 쌍용폭포 정말 너무 멋있고요. 단풍이랑 막 폭포랑 절벽이랑 기암괴석이랑 만나서 진짜 멋있는데 여기는 사실 그래서 좀 추천을 하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계속 생각을 했어요. 여기 가면서 이렇게 볼 것도 없고 그렇다고 쉽지도 않은 길을 왜 만들어 놨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길은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예쁘거나 짧거나 쉽거나 셋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긴 예쁘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쉽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길을 만들어 놨지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마 예전에 여기가 오세암이랑 봉정암이 있으니까 그 암자들을 왔다 갔다 하시던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그 방문객들이 다 이용하던 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실제 사용하던 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등산로가 아니라. 네, 봉정암이 1.5km 남았네요. 그래도 1.5km 남았을 때부터 계곡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계곡 자체가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네. 1.5km 지점에서는 약간의 평지가 있고요. 평지를 한 200-300m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다리를 넘으면은 조만간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도 아직 해발 800, 900 정도이고요. 계곡을 만나게 되는데 계곡도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수준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계곡도 없어갖고 정말 뭐 심심한 산행이었던 것에 반해 여기서는 계곡을 만나서 조금 덜 지루하게 산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낙엽이 떨어지는 거를 슬로우 모션으로 담아왔는데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계곡을 만나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오르막이 시작되고요. 오르막은 봉정암까지 1km, 봉정암에서 소천까지 한 700m, 한 1.7km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정말 매우 어려움이고요. 여기서는 진짜 체력 소모가 크니까 천천히 무리하지 말고 올라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직도 936이고요. 봉정암 해발이 1240 정도 된다고 해요. 아직 1km 정도 남았는데 해발을 400 정도 올려야 되니까 평균 경사도가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오르막입니다. 옆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 구경을 하면서 가면 되긴 한데 계곡이 보시다시피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꾹 참고 오르는 수밖에 없어요. 봉정암까지 800m 남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풍이 좋아서 단풍을 많이 구경을 했고요. 네, 옆에 양옆으로 바위가 멋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도 나무가 많이 자라 있어서 풍경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이 정도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발이 계속 올라갑니다. 네, 풍경도 뭐 없고 뒤를 돌아보면은 공룡능선 방향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어떤 곳에 가면은 시야가 좀 트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조망이 좋아지는 곳이 있어요. 멋있죠? 공룡능선은 진짜 언제 봐도 멋있네요. 아유. 진짜 멋있죠? 이렇게 언뜻 보이는 풍경이 멋있긴 한데요. 봉정암에서 올라가서 보는 게 더 예쁩니다. 봉정암에서 올라가서 보는 풍경은 사실 구곡담 계곡 쪽으로 올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조망이 좋은 곳이 하나 있고요. 여기서 용화장성이 보입니다. 이게 용화장성인데 여기서 보는 용화장성도 예쁘지만 사실 봉정암에서 보는 용화장성이 더 예쁩니다. 네, 여기도 영상 좀 보여드리면 네, 여기도 예쁘긴 예쁘더라고요. 용화장성은 탐방 금지가 언제 풀릴까요?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인데 진짜 멋있네요. 네, 이렇게 900m, 한 1km 정도를 정말 가파르게 올라야 되고요. 오르는 길은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1km임에도 불구하고 한 30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합니다. 그만큼 가팔라요. 마지막엔 이렇게 좀 험한 구간도 있고요. 여기까지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딱 올라오시면 되고요. 여기 올라오시면은 풍경이 엄청 좋습니다. 네, 여기 탁 들어가시면요. 문이 있는데 들어가시면 넘어가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가세요. 올라가서 보시면 옆에 이렇게 멋진 봉우리가 보이고요. 여기가 봉정암 사리탑입니다. 부처님 진선사리를 모신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5대 정멸보궁 중에 하나죠. 정멸보궁들은
부처님 진산사리를 모신 곳들을 정멸보궁이라고 한다고 해요. 유명한 정멸보궁으로는 설악산 봉정암과 그리고 오대산 정멸보궁이 있습니다. 세 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곳은 두 곳이에요. 근데 여기 봉정암 사리탑이요, 진짜 풍경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있고요. 소청 방향도 멋있고요. 이 서북능선 방향, 그리고 용화장성 방향, 와, 용화장성 너무 멋있고 옆으로는 또 공룡능선이 엄청 멋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네, 여기가 공룡능선, 만경대 있던 곳, 아까 본 곳, 여기가 용화장성, 저 뒤쪽으로 서북능선, 그리고 부처님 사리탑과, 그리고 여기는 소청과 중청 방향. 소청, 여기가 진짜 제가 가본 설악산전 중에 풍경 좋은 곳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요. 저는 여기 풍경은 진짜 공룡능선 이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진짜 멋있으니까 꼭 가보시고요. 근데 다만 여기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렴동 대피소를 해서 와도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네, 봉정암을 보게 되고요. 봉정암 자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봉정암도 그냥 작은 암자가 아니라 진짜 전각이 한 10채가 넘는 정말 큰 규모더라고요. 네, 여기서부터는 대청봉까지는 또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자세한 걸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백담사 계곡편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대웅정 가는 길로 가시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대청봉 소청 상장입니다. 여기서 소청까지는 지금까지와 똑같은 가파른 오르막이 700m 이어집니다. 700m 밖에 안 되지만 30분 이상 소요될 수 있는 굉장히 가파른 구간이고요. 이렇게 30분 정도 오면은 네, 이렇게 소청 대피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소청 대피소가 진짜 풍경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나라 대피소 중에 가장 멋있는 조망을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쉬어 가세요. 여기 앉아서 진짜 보시면은 이런 풍경을 보시면서 쉴 수 있습니다. 밥도 먹을 수 있고 여기 많이들 쉬어 가시죠. 뒤에 중청 대피소도 있긴 한데 네, 중청 대피소보다 소청 대피소가 좀 더 풍경이 좋으니까 여기서 쉬어 가시는 게 좋아요. 소청 대피소를 지나면은 경사가 조금 더 완만해지지만은 그래도 쉽지 않은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그렇게 한 400m 정도 오면은 네, 소청봉에 도착하게 되고요. 소청봉에서 대청봉까지 1.2km인데요. 소청은 허리를 둘러 넘어가고요. 그 중청을 가는데요. 중청도 오르막도 그렇게 힘들진 않지만은 그래도 만만하지 않은 경사를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이 있고요. 풍경이 멋있습니다. 네, 중청을 힘들게 올라서 중청도 꼭대기까지는 안 오르고 허리를 도는데 허리를 돌면서 이렇게 외설하게 멋진 풍경을 보게 됩니다. 아유, 여기도 진짜 멋있죠. 조금만 더 가면은 네, 이렇게 대청봉의 모습이 보이고요. 이렇게 중청을 허리 돌아 내려가면 중청 대피소가 있습니다. 중청 대피소에서 대청봉까지는 한 2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렇게 가파르진 않는데 꾸준하게 올라가는 오르막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대청봉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하산은 5세 코스로 하산을 하셔도 되고 한계령으로 하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백담사로 돌아가셔도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오세암으로 오면은 그쪽이 너무 길어서 짧게 가는 5세 코스로 하산을 하게 되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스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는 코스는 아닙니다. 이렇게 백담사에서 출발해서 원점 회기를 할 때 같은 풍경을 두 번 보면 지겨우니까 한번 돌거나 혹은 공룡능선을 갈 때 좀 비교적 쉽게 공룡능선에 진입하고 싶을 때 이용하는 코스로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사실 보는 풍경에 비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가장 풍경이 좋은 만경대 자체도 비법정 탐방로로서 탐방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게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백담사 이렇게 봉정암까지만 가서 원점 회귀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가볼 만한 코스인 것 같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쪽 구곡담 계곡과 수렴동 계곡이 훨씬 아름다운
이쪽 코스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설악산 오세암 코스를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 옆에 있는 구곡담 계곡이 훨씬 더 아름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영상을 보시고 본인께서 판단을 하셔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나 그렇듯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